관련 내용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명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대구의 서문시장이 화재가 발생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지난달 30일에 네.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무려 55시간 동안 화재가 진압이 됐고요. 네. 현재 피해가 상당히 큰 상태로 화재 조사 중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 불이 났으면 굉장히 피해가 많았겠네요.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장시간 화재가 진행이 네. 됐고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네. 실제로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피해 같은 경우는 거의 6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지금 소실이 됐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거의 수백억에서 1,000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구 서문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점포가 예.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 서문시장 규모는요, 전체가 이제 4개 지구로 나눠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 4지구 전체가 전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2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 2005년도 화재 때 전소가 돼서 2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신설이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역은 4지구 거의 전체가 다 전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네요. 예, 지금 경찰과 소방이 지금 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CCTV 분석을 통해서는 그 당시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라든지 드나든 이런 상황들 정황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다만 이제 4지구 1층 복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CCTV는 확보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목격자라든지 상인분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목격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길가의 그 노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가스가 터지는 소리도 들었다는 그런 진술들도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바로 밝혀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소가 된 상황이고 또 이제 붕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겠네요. 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내에 지금 설치돼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CCTV를 확인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있고.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시장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건물도 오래되면 사람도 이제 오래되면 많이 아프고 이렇게 되다시피 네. 건물도 이렇게 노후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화재 원인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취약부, 또 방화 구조나 여러 가지 건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취약성에 더해서 또 좁은 공간에 많은 가연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점, 또 그다음에 또 소방 활동을 하기에는 또 이제 좁은 길에 노점이라든지 매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상 진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또 작은 네. 건물들이 여러 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소방 시설이라든지 소방 설비 같은 것들의 규제에서 사각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방 불안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도 매한가지죠. 서울의 전통시장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를테면 도로 구조도 좀 개선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폭도 좀 확보를 네. 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 시설들도 좀 더 추가 확대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 오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서문시장 화재 때문에 저도 한번 시장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현대화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지 관리 측면이나 또 전통시장 이용 그 특성상 잘 관리가 안 되거나 또 이런 무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통시장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현대식 건물에서 이렇게 슈퍼마켓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 관리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아직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피해 마련 대책은 항상 상시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서울시에서도요, 네. 이런 안전에 관련된 그 종합관리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당장 한 350여 개 되는 서울 시내에 이제 있는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한 160여 개 정도는 우선 CCTV를 확충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 또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또 네.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전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요. 누전 차단기라든지 또 전선 노후화 교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선 좀 관리하고 교체해 나갈 예정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항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럼 전기의안, 뭐 누전 이런 부분이 화재 발생 원인이 많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노후화되면서 또 실제로 전통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이용하니까 전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또 뭐 끌어다 쓰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후화에 또 많이 쓰고 네. 거기다 또 이제 겨울 같은 계절 같은 경우는 전열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또 이런 이제 시장 같은 곳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이제 뜻하지 않게 방화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네. 필요하지만 보안이라든지 방범에 대한 또 감시도 또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소방차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제일 걱정돼요. 예, 이번 서문시장 화재 때도 그게 굉장히 좀 이슈거리였는데요. 정작 이제 서문시장 바로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서 네. 시장 입구까지는 거의 1, 2분 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좁은 도로로 해서 실제로 화재 현장까지 도달하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재 진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전통시장이라든지 밀집 네. 주거 지역 이런 데 소방차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좁은 길을 달릴 수 있는 뭐 꼬마 소방차라든지 소형 소방차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통시장 화재 같은 경우 워낙에 화세가 강하고 급격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소방차가 도달한다 해도요 진압을 제대로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형 전통시장 화재라든지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강력한 지금의 소방차보다도 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대형 소방차들 같은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화재 진압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자기네 스스로의 자구적 예방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동 대처,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상인분들이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정말 대형 피해가 되는지 작은 불로 끝나는지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시장 상인분들이 또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관리도 잘 하시기가 사실 어렵고 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처를 네. 하시기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상인들 각각의 이런 노력들 또 그 시장 조직 내에서의 어떤 화재 예방에 관련된 훈련 또 교육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좀 예방 대책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설, 뭐 이제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잘 삼박자가 맞아요. 지금은 상당히 미비해요. 그런 교수님 부분들이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네. 정말 충분히 안전할 수준까지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교수님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네. 뭐 시장 상인분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이 화재 위험에서 화재 위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방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뭐 이제 저희가 화재 어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보면 네.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크거든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충분히 예방만 잘하면 그만큼 화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직접 화기를 사용할 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좀 더 관심 있게 화기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뭐 전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예방적인 차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코드를 분리해 놓는다든지 아니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챙기시고 한 번 더 눈길만 네. 주셔도 화재는 충분히 많이 줄어들 수 그러면 있을 생활 겁니다. 습관화 돼야겠네요. 예, 일종의. 맞습니다. 그 습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생활 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또 실행을 하시는 그러다가 게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후회가 막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문제. 119에 먼저 전화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네. 불을 열심히 끄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혹은 자칫 이제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하다가 혹은 또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다가 네. 막상 도망갈 시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본인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다음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도 빨리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119에 신고도 하고 또 화재에 관련된 어떤 주변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보다도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본인의 일단 생명을 안전을 소중해야 되고 가장 먼저 예,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1순위다. 네. 그 안에 있는 뭐 기금속이라든가요. 카드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절대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